백제 성왕 때 경익이라고 하는 승려가 백기를 이용해서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성왕 때 백제는 도남국, 지금의 캄보디아하고 교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백제는 동남아시아 지역하고 활발했던 교류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그 맥락에서 이 코끼리의 그 존재를 우리가 상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 토기에 보면은 코끼리 장식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백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 후지노키 고분에서 출토된 마한부에 보면은 또 코끼리가 투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만 되겠고, 이것은 백제인들이 실제 체험했고 보았던 그러한 그 세계관 속에서 이 남방동물인 코끼리의 존재가 가지는 의미를 새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향로는 백제인들이 살고 싶어 했던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곳은 사람과 동물은 물론 자연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땅 위의 세상이다. 뚜껑과 분리되는 아랫부분은 향이 담기는 몸체에 해당한다. 끝부분을 맵시 있게 살짝 찍혀 올려서 막 피어오르는 연꽃잎의 생동감을 표현했고, 꽃잎 위와 사이사이에는 짐승들을 새겼다. 몸체에는 주로 물과 관련된 짐승이 등장하는 점이 뚜껑과 다르다. 향로에 표현된 조화로운 세상은 한 마리의 용이 꿈틀거리는 몸짓으로 떠받들고 있다. 용은 4발 중에 3개는 바닥을 딛고 있고 나머지 앞발 1개는 치켜든 형태로 표현했다. 한쪽 발을 유난히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용이 이제 받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이 좀 더 크거나 받침이 좀 더 이렇게 커서 위에 몸체를 받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제의 미술은 균형과 조화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용의 힘이 또 아주 부스럽게 굴곡져 올라간 그 힘이 능히 받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앞발을 탁 들고 있으니까 그 힘이 더 가해지고. 앞발을 치켜들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균형이 흩어져 불안해 보인다. 백제인들은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도 치밀하게 계산했던 것이다. 복잡하게 만든 용받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것이다. 용의 몸체와 4발을 둥근 형태로 배열해서 균형을 잡았다. 발과 발 사이에는 6잎의 연꽃을 새겨 넣었다. 백제 장인의 재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머지 공간은 구름으로 채웠다. 받침의 기능과 비상하는 용의 힘찬 모습을 더해주는 장식이다. 실제로 그 용이라든지 또는 그 위에 연화문하고 복례산 그리고 그 봉황을 보시면은 그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냥 숨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동적으로 그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 그 생명력과 생동감을 지니고 있다. 백제 대향로, 그것은 단순한 향로가 아니다. 사비시대 백제의 문화 역량이 한데 모여서 빚어낸 또 하나의 세계다. 백제인들이 향로 위에 빚어놓은 산과 계곡, 그리고 상상의 동물들과 신선들을 만나본 느낌이 어떠십니까? 마치 화폭 위에 그려놓은 것처럼 생생하지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묘사한 그림들은 이 화폭 위가 아니고 쇠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 백제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려하고 이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 정교하게 이 등장물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마치 단단한 쇠를 떡 주무르듯이 아주 자유자재로 다룬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산봉우리를 칼로 깎고 또 이런 끝부분을 이렇게 펴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출된 이런 것들은 그 조각을 따로 밖에서 만들어 갖고 이 몸체에 갖다가 붙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향로의 재료가 청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청동은 너무나 단단해서 오리거나 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법으로 이 향로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백제 장인들의 솜씨를 한번 느껴보시죠. (1993년에) 출토된 백제 대향로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 그만큼 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는 박물관의 특별 허가를 얻어 미공개 자료를 최초로 입수할 수 있었다. 발굴 출토 직후 향로의 최초로 공개되는 엑선 분석 사진은 향로를 만드는 방법을 엿보게 해준다. 향로에서는 용받침과 몸체, 뚜껑과 새 장식 등 두 군데의 연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 한 군데도 이어붙인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74개의 산봉우리와 18명의 사람, 100가지가 넘는 등장물들은 주물법을 이용해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밀랍형의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석고나 부드러운 진흙물을 부어서 형틀을 만들어서 내지 않으면은 저렇게 정교한 문양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향로를 주물로 제작했다는 것은 당시 백제의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엑선 사진을 분석해보면 당시의 주물 기법을 추정할 수 있다. 정교하고 섬세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벽한 형태의 틀이 필요했을 것이다. 향로는 밀랍을 이용한 실랍 주조법으로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먼저 밀랍 틀을 만들어 안쪽에 칼집을 내고 다시 뒤집어서 손으로 밀어 올리면 산 모양이 나타난다. 그런 다음 따로 만들어둔 장식을 붙이고 주물토를 입힌다. 그리고 용기에 담아 가열하면 밀랍은 녹아내리고 주물토 사이에 빈 공간이 남아 거푸집이 완성된다. 그런데 쇳물을 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가스가 생기고 매끈한 형태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백제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열 방식을 이용했다. 기포가 생기는 그 이유는